며느리라도 여자잖아. 시아버지의 폐륜, 그날 밤의 충격적 진실.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35살, 결혼 7년 차. 남편 민수와 시부모님, 그리고 저. 네 식구가 사는 작은 아파트.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행복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아버지 혼자 2층 작은 방에서 지내셨죠. 68살 퇴직 후 매일 동네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 처음엔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23년 9월 추석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야근으로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고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2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 시아버지였습니다. 은주씨, 아직 안 주무셨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낮고 끈적한 느낌. 아, 네. 아버님, 물 드시러 오셨어요? 응. 그런데 은주씨, 오늘 참 예쁘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예? 아니, 그냥. 며느리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민수 그 녀석 복 받은 거지. 웃으면서 제 어깨를 툭 치셨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전 이만 들어갈게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그냥 며느리한테 칭찬한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가셨다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오셨습니다. 은주씨, 이거 마트 앞에서 샀는데 집에 꽃 좀 있으면 예쁘잖아. 아, 감사합니다. 받긴 받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엔 또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핸드크림. 은주씨 손 많이 거칠어 보이던데. 이거 쓰면 좋더라. 일주일 뒤엔 커피 쿠폰. 그 다음 주엔 향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요즘 자꾸 나한테 선물을 사오시는데. 그래. 우리 아버지 원래 며느리 챙기는 스타일이야. 좋은 거 아니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10월 어느 저녁, 남편은 회식으로 늦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은주씨, 혼자 설거지하네. 네,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이 제 바로 뒤에 섰습니다. 너무 가까이. 은주씨, 민수 그 녀석이 당신한테 잘해줘. 네. 아니, 요즘 민수가 야근 핑계로 자꾸 늦잖아.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손이 제 허리에 닿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깜짝이야. 그냥 농담이야, 농담. 웃으며 손을 뗐지만 그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다음 날 새벽,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 응? 왜 안 자? 여보, 나 심각하게 할 말이 있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님이 나한테 이상한 행동을 하셔. 뭐? 어제도 주방에서 내 허리를 만지셨어. 그리고 자꾸 선물을 사오시고 밤에 나 혼자 있을 때 내려오시고.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지금 뭐라는 거야? 진짜야. 나 거짓말 안 해.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오해한 거야. 오해가 아니라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꼬신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아니면 왜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겠어? 내가 뭔가 잘못 행동한 거 아니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남편은 돌아 누웠습니다. 아침에 얘기하자. 나 피곤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설득할 수 없다면 증거를 모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터넷으로 소형 CCTV를 주문했습니다. 현관 앞, 거실, 그리고 제 방문 앞. 3일 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모두 외출한 사이 저는 조용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야근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에 나가지 않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핸드폰으로 CCTV 앱을 켰습니다. 현관 앞 카메라.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와인병과 작은 봉투. 문 앞에 놓고 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저는 조용히 나가서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은주 씨, 어제는 내가 너무 급했던 것 같아. 하지만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 민수는 당신을 몰라. 나는 알아. 오늘 밤 민수 야근하면 우리 둘이 조용히 얘기 좀 하자. 2층에서 기다릴게.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핸드폰 녹음 앱을 켰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출근하고 시아버지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은주 씨. 네. 편지 받았지? 네.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아버님, 전 며느리예요. 민수 아내고요. 그래, 알아. 하지만 며느리라도 여자잖아. 뭐라고요? 은주 씨, 난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 민수 그 녀석보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어. 아버님,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정신? 당연하지. 난 진심이야.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은주 씨, 한 번만 기회를 줘봐.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 씨, 나 진짜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제발 문 좀 열어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분 뒤 발소리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8분 47초.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또 야근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녹음은 이미 켜놓은 상태. 시아버지가 내려왔습니다. 은주 씨. 네. 저번엔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은주 씨, 진짜 내 마음 몰라줄 거야? 아버님, 전 아버님의 며느리예요. 그래, 알아.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잖아. 사랑이요? 응. 나 너 사랑해. 내 며느리라도 사랑이야. 그 말이 녹음됐습니다. 아버님, 민수가 알면 어떡하시려고요? 민수? 그 녀석은 몰라. 우리 둘만 알면 돼. 아버님, 이건 아니에요. 왜 아니야? 사랑하는데. 이미지 18 삽입 위치.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들어갈게요. 은주 씨. 하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녹음 6분 12초. 이제 2개의 결정적 증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났을 때 저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응? 이거 들어봐.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며느리라도 여자잖아. 난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님 목소리야. 두 번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나 너 사랑해. 내 며느리라도 사랑이야. 남편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진짜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꼬신 거라고 생각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나 몰랐어. 남편은 시아버지와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큰형님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주말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형님 내외,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저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보시겠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주 씨, 그건... 하지만 저는 이미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라도 여자잖아. 난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 나 너 사랑해. 내 며느리라도 사랑이야.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형수님이 입을 가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형님이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세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대답하세요.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내가 미쳤나 봐. 미쳤나 봐요? 그게 변명이 돼요? 형수님이 소리쳤습니다. 동생 아내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님, 사과는 필요 없어요. 뭐? 아버님이 해야 할 건 사과가 아니라 책임이에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여보, 나 괜찮아. 저는 다시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님, 이 집 나가세요. 뭐?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 씨 말이 맞아요. 아버지, 내일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여기선 더 이상 못 계셔요. 다음 날 오후, 시아버지는 큰 캐리어 하나와 박스 2개를 챙겼습니다. 현관 앞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은주 말 못 믿어줘서 미안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주야. 응, 나갔어. 그래. 남편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널 못 믿어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야.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형님 집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야근을 줄이고 집에 일찍 들어오려 노력합니다. 은주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 알았어. 내가 끓여줄게.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 어느 날 형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씨. 네, 형수님.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네. 치매 초기 진단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주씨, 그래도 용서는 못하시겠죠? 네. 이해해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시아버지인데. 치매 초기였대잖아.
그럼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치매든 아니든 그분이 한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를 여자로 본 그 순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은 그 순간,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교육은 말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분은 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게 제가 한 참교육입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 재구성된 실화 기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용기를 내세요. 진짜 참교육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참교육 사이다 복수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